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년 이후에 기사 실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랑 좀 틀리게 이번 회차에는 좀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또 계산 문제의 비중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 범위에서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왔댔고요. 또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패턴의 문제도 좀 나와서 아마 21년 2회째 시험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당황하고 시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회차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풀이를 갖고 또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요.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그러니까 CH 탄화수소 계통이에요. 근데 요거를 X, Y로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 X 대 Y의 비율이요. 1대 1.85.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제 문제 나왔던 거랑 조금은 표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화학 양론적 이럴 때 화학 양론적 AFR을 무게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연비를 계산하는 거죠. 그 공기 질량도 28.86으로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연소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은 C가 1이고 H를 1.8로 놓으면 되니까 H에 1.8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응. 그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이걸 M이라고 하고 이걸 N이라고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4분의 Y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4분의 1.85 하게 되면 1.463이 돼요. 1.463 O2고 그 다음에 이건 1이니까 그냥 CO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H2O는 2분의 1.85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0.925.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AF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부피 기준으로 우리 계산하면 아이고. 자, 부피 기준으로 AFR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연료는 1이죠. 연료의 몰수는 1이고 그다음에 산소의 몰수는 1.463이잖아요. 1.463. 근데 얘를 공기니까 0.21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하는 패턴은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비율을 주고 문제를 바꿨죠. 그랬을 때 계산한 것이 6.967 몰 에어 그다음에 몰 연료, fuel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무게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무게 기준 AFR은 요거 6.967 곱하기 연료 질량, 공기 질량. 자, 연료 질량은 13.85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질량은 28.86이라 그랬죠? 얘요? 얘는 얘예요, 얘. 예. 탄소 12 플러스 수소는 1.85 이렇게 하면 13.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4.52 킬로그램 에어 킬로그램 연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질량 조정이 탄소 85% 수소 14% 황 1%인 중유 5kg을 연소 시 실제 공기량을 스탠다드 메타삼성으로 구하시오. 공기비는 1.1이다. 이렇게 됐어요. 1.2다. 그러면 실제 공기량을 A라고 하게 되면 공기비 곱하기 A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공기비는 1.1로 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A 제로를 계산하면 0.21로 나누고 큰 가로 치고 1.867 곱하기 탄소 85% 0.85 플러스 5.6 곱하기 수소 14% 0.14 플러스 황이 있네요.
황은 0.7 곱하기 1%니까 0.01 근가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0가 11.32 스탠다드 메타 삼승 포 킬로그램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해버리자고요. 근데 요거에 몇 킬로를 한다 그랬어? 중요 5킬로.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이 나오겠죠. 부피로만 얼마? 56.62. 56.62 스탠다드 메타 삼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M은 1.2라 그랬고 56. A0는 얘니까 56.62 스탠다드 메타 삼승 이렇게 하면은 얼마? 67.94 스탠다드 메타 삼승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분지를 배출하는 공장의 배출가스량이요. 1000메타삼승과 아워고 분진 농도는 19g/per 스탠다드 메타삼승. 그 다음에 입경 분포가 각 입경이 30, 50, 70, 90, 100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질량 분포가 3%, 25%, 40%, 20%, 10이다. 이걸 줬어요. 자, 입자의 모양은 모두 구형이며 입자의 밀도는 200kg/m 메타삼승이다. 배기가스의 점성계수는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포 메타세크, 밀도는 0.06 킬로그램 포 메타삼승이며 이 배기가스를 친강 집진 장치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게 중력 집진이라고 그랬죠. 친강 집진이라는 얘기는 중력 집진이랑 같은 얘기예요. 친강실의 배기가스 평균 유속은 10cm/s고 길이는 0.6m, 높이는 1.0m일 때 집진 효율과 하루에 10시간씩 30일 가동했을 때의 분진 집진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팩터를 보게 되면 집진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유속 주어졌고 길이 줬고 높이 이렇게 줬으니까는 집진 효율식 요식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문제에서 준 팩터랑 관계대칭 H 곱하기 U분의 U는 유속이죠. 그 다음에 L 곱하기 VG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그러면 여기서 친강 속도 얘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스토크로우식이랑 같죠. 18 곱하기 점성계수. 그 다음에 dp 곱하기 로 마이너스 로 p 마이너스 로 g 곱하기 중력가속도 g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dp. 근데 입자 직경을 계산하니까 입경이 많아 35씩. 근데 각각의 질량 분포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dp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dp는 30일 때 입경이 30일 때 질량 분포는 5%니까 0.05 플러스 그 다음에 50일 때 25%니까 0.25 플러스 70일 때 40% 0.4 플러스 90일 때 0.2 플러스 100일 때 0.1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70 마이크로미터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18 곱하기 자, 우리가 다 MKS로 바꿀 거예요. MKS 메타 무게 시간의 개념. 자, 그러면은 일단 점성계수는 거기 보면은 8.5 곱하기 10-6승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니까 이건 그냥 단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면 되겠네. 8.5 곱하기 10-6승. 그 다음에 dp의 자승인데 dp가 7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메타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70 곱하기 10-6승을 해주면 되겠죠? 메타는 10-6승이니까. 자, 요거의 자승 곱하기 로피. 입자 밀도는 얼마나 그랬어? 200. 그 다음에 가스 밀도는 얼마? 0.06. 단위는 같으니까 200 마이너스 0.06 뭐 킬로그램 퍼 메타삼승 단위는 차원이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9.8.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것이 0.063 메타퍼세크.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렇게 해서
H는 높이는 1m라 그랬어. 1m 곱하기 얘는 뭡니까? 얘는 수평 유속이죠. 10 cm/s니까 0.1m/s는 같은 거죠. 그다음에 길이는 얼마나 그랬나? 길이는 0.6m. 그다음에 VG는 요거죠. 0.063m/s. 자, 그러면 요렇게 지워주고 요렇게 지워지니까 곱하기 100 하면 효율이 나오겠죠? 얼마? 37.8%. 그다음 분진 집진량 킬로그램으로요? 네, 킬로그램으로. 자, 그러면은 거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분진 농도가 10g per 스탠다드 메타 삼승이라 그랬어요. 10g per 스탠다드 메타 삼승. 그다음에 유량이 1000 메타 삼승 per hour라 그랬고. 그렇죠? 근데 분진 집진량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집진 효율만큼 집진이 된 거니까 효율 곱해주면 0.378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 10시간. 그리고 며칠? 30일. 그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g을 뭘로 바꿔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죠. 킬로그램은 10의 3승 g. 그러면은 한번 지워볼까요? 킬로그램만 남나? g 지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 지우고 아워 지우고 메타 삼승 지우고 그럼 뭐만 나? 킬로그램만 남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1134k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푸니까 쓸 여유 공간이 없네요. 좀 지우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자, 4번은 신출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흡수법에 있어서 이제 이중 경막설. 그래서 기상이랑 액상이랑 평형을 이뤄서 물질이 전달되는 그런 관계를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조금 기사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풀이를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상이에요. 기상 성분인 기상이라는 얘기는 기체 얘기하는 거야. 기상 성분인 A 물질을 제거하는 흡수 장치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계면에서 이거 두 개의 경계면이야. 액체랑 기체. 경계면에서 액상의 A 성분 농도를 킬로몰/퍼 메타삼승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헨리 생수 값을 줬어요. 2.0 킬로몰/퍼 메타삼승 ATM. 자, 압력은 ATM으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기상물질 이동계수를 kg라고 했을 때 3.2 킬로몰/퍼 메타 자승 ATM. 그다음에 절대온도 K. 그다음에 액상물질 이동계수를 KL로 주고 0.7 메타/아워로 줬고요. 그다음에 기상의 A 성분 분압을 PA로 하고 0.25 ATM을 줬고, 그다음에 액상의 A 성분 농도를 CA로 하고 이것은 0.1 킬로몰/퍼 메타삼승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거기도 풀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 액상 경막내라는 얘기는 기체랑 액체랑 겹쳐진 막을 얘기해. 그 내부에서의 단위 면적당 물질 이동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질 이동량이라는 얘기는 흡수 속도를 나타내거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을 요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A는 거기 보면 KG 가로 열고 PAI 가로 닫고 요거는 KL 그 다음에 CAI 소문자로 CAI 마이너스 CA 요거는
KL 그 다음에 헨리 장수 H 곱하기 PAI 마이너스 CA.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NA가 물질 이동량 흡수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 요 항이랑 그 다음에 요 항, 요 두 가지 항을 봤을 때 요거는 기체 상태, 기상 경막 내에서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액상이야. 액상 경막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가 같다. 평행을 이룬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랑 얘랑은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 CAI가 요 H 곱하기 헨리상수 곱하기 PAI랑 같다. 응?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식을 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고 문제에서 준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갖고 A 성분의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성분의 농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CAI 값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평행 관계니까 KG 값이 얼마예요? KG 값 3.2 곱하기죠? 곱하기 PA 값이 얼마예요? 0.15 마이너스 PAI 자, 이 PAI 값은 없죠, 지금. 이 PAI 값이 바로 뭐야? 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산 가스의 분압이라 그래. 확산 분압. 자, 그럼 없으면요. PAI로 놓고 요거는 KL 값이 얼마죠? 0.7이죠. 가로 열고 CAI 값이 없죠. 그러면 뭐야? 뭐랑 같다고? H 곱하기 PAI. 그러면 H는 얼마야 거기? 헨리상수 2죠. 2 곱하기 PAI가 되는 거죠. 얘도 또 PAI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CA. 얘랑 같은 거니까 CA 값이 0.1이 되겠죠. 0.1. 그럼 여기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4.6 곱하기 PAI는 얼마가 되냐면 0.55가 난다고. 그럼 여기서 PAI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12 ATM이 된다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액상의 A 성분의 농도를 계산하라 그래서 그거가 CAI 값이야. 그러면 이 CAI 값은 헨리상수 곱하기 PAI잖아. 그쵸? 그러면 헨리상수 얼마? 2. 그 다음에 PAI 얼마? 여기서 0.12. 그래서 이거 찾은 것이 0.24 kmol per 메타 3승.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요 물질이 평행이 됐을 때 요 물질 이동량 흡수 속도 요 식을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알아두시고 PAI 계산해서 CAI 계산하는 문제, 요 문제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 이것도 뭐 쓸데가 별로 없네 또. 자, 유입 농도가 2g/m 메타3승이고 유입 유량은 1000m3승/hr. 그 다음에 효율 70%, 액정 유량 2m3승일 때 세정액이 10g/L 농도가 되면 방출할 때의 방출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신출이에요. 방출 시간을 계산하시오. 방출 시간 간격을, 배출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세정액 10g/L 농도가 되면 방출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방출 시간 간격을 아워로 나타내라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야? 세정액의 농도가 10g/L잖아. 그러니까 세정액의 농도를 뭘로? 시간당 농도. 시간당 배출 농도. 시간당 농도로
나눠버리면 농도는 지워지고 시간이 올라가서 분모 시간이 올라가면은 분자가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세정액 농도를 볼까요? 세정액 농도는 주어졌죠. 19g/L고 시간당 농도를 계산합시다. 시간당 농도는 자 농도는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는 여기 얼마라 그랬어? 부피는 세정액량이 2g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부피분의 양이니까 양은 유량이랑 농도를 곱하면 되겠죠. 2g/m 곱하기 유량 1000 m3/h. 그리고 효율이 70%니까 곱하기 0.7. 자, 그러면 봅시다. 시간당 농도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10g/L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g이랑 리터가 있으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g은 놔두고 메타삼승을 리터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1000리터는 메타삼승이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웁시다. 얘를. 그 다음에 요 메타삼승 지워지죠? 그러면은 g 리터 아워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 0.7 g 리터 아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시간당 농도가 0.7 g/L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랑 지워지잖아요. 단위가. 그렇죠? 분모가 올라가면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14.29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방출 시간 간격은 세정액의 농도를 시간당 농도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준 조건 갖고 시간당 농도를 계산해서 시간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어느 굴뚝 배출가스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배출가스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온도를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압, 정압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밀도 주어졌고 등가 직경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피토관 계수까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얘는 피토관 계수를 줬으니까 Q는 메타삼승파 민으로 계산하라는 거고 이거는 곱하기 A 곱하기 V겠네. 그쵸? 응?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개념은 여기서 보면은 직경을 줬죠? 그러니까 4분의 3.14 곱하기 직경 1.2의 자승. 그럼 메타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1.13 메타 자승이 됐어요. 자, 근데 V는 지금 피토관 개수를 줬으니까 V는 피토관 개수값 루트 감마분의 2GH 이렇게 되죠.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마는 자 보세요. 여기 감마는 지금 이 감마를 준 거는 밀도를 보정을 해야 되잖아. 1.29kg 메타삼승을 줬어요. 곱하기 온도는 273 분모에다 보정을 하죠. 이건 뭐 제로는 하나만 안 하고 곱하기 760분의 자 얼마야? 760분의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아이고 760 정압을 줬네. 그쵸? 그러면 정압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60분의 정압을 고려해야 돼. 정압. 근데 정압을 주니까 이거는 지금 미리미리 HG인데 정압은 얼마로 줬어요? 10mm H2로 줬잖아요. 그래서 정압 10mm H2를 요걸 미리미리 HG로 바꾸려면 1기압. 그래서 10332mm H2가 1기압이고 760mm HG가 1기압이죠. 그럼 이렇게 지우면 나오겠죠. 나온 것이 얼마냐면 0.736mm HG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정압을 더해 주려면 0.736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요거가 키예요. 요걸 계산했더니 0.897 kg per 메타 삼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V에서 개수가 0.85 곱하기 감마 얼마? 계산했죠? 0.897 그 다음에 EGH 2 곱하기 G 9.8 곱하기 동합 얼마? H 15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얼마냐면은 15.39 메타 퍼 세크.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할게요. 그냥 A는 요거잖아요. 1.13 메타 자승 곱하기 V는 15.39 메타 퍼 세크. 그 다음에 메타 퍼 미니니까 60초는 1분. 그렇죠? 이거 계산한 것이 1043.44 메타 삼승 퍼 민. 그래서 이것도 좀 까다롭죠. 요 정합을 줘서 정확까지 보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지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몇 번 해보시고요. 또 쓸 데가 없네요. 또 지우고 예, 깨끗이 좀 하고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배출가스 유량이 5만 스탠다드 메타산소 퍼 아워고 NO 배출 농도가 600ppm인 150도씨 소각로 배출가스가 있다. 배출되는 NO 농도를 150ppm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센시알을 채택했다. 에센시알로 처리하네요. 최적 조건에서 자 요소 1몰당 2몰의 NO를 제거한다면 20% 웨이트 퍼센트로 무게비로 20% 요소 용액을 사용했을 경우 투입하여야 할 용액의 양을 킬로그램 퍼 아워로 구하시오. 자, 20 웨이트 퍼센트 요소 용액의 비중은 1.0이다. 자, 이것도 신출인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일단 요소와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반응식을 갖고 푸는 문제라. 그래서 4NO 플러스 2NH2 2의 CO. 그래서 지금 요거가 요소가 되는 거죠? 요거는 4N2 플러스 4H2O 이 CO2로 분해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4, 9, 2니까 얘를 2로 하고 얘를 1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해서 풀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거만 쓰면 2NO 대 NH2의 2의 CO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를 주고 지금 몰당 했을 때 킬로그램 퍼 아워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2 곱하기 기본식에서 2 곱하기 22.4 스탠다드 메타 3승 요거 때 킬로그램 요거 분자량 계산하면 60 킬로그램. 자, 분자량을 계산하실 수 있죠? 자, 요거 N 14 플러스 2의 전체 요거 그러면은 16이죠. 요거에 2개 16 곱하기 2하고 12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16 플러스하면 60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런 조건인데 실제로 문제에서 5만 스탠다드 메타 3승 퍼 아워 농도가 600 ppm을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고요. 응? 그 다음에 온도 있으니까 온도 보정을 해주고 150도 요거 때 예. 그 대신 20 무게비로 20 웨이트 퍼센트니까 반응에 요구되는 요소량을 X로 했을 때 요거 곱하기 20%짜리니까 0.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얘 곱한 거가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2.4 스탠다드 메타 3승 곱하기 0.2 분의 이렇게 곱한 거가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5만 스탠다드 메타 3승 퍼 아워 곱하기 600이 아니고 600이 아닌데
600이 아니죠. 5만 곱하기 그 문제 600인 것을 150까지 감소시키니까 150까지 감소를 시키니까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재고량은 얼마예요? 450이 되네요. 그렇죠? 450. 죄송합니다.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요거 더하면은 423분의 273 곱하기 얘 곱하면 되는 거죠. 60kg.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탠다드 메타 삼승 요거 지우고 그러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97.24 킬로그램 퍼 아워. 그래서 요거가 바로 반응에 요구되는 요소량이죠. 반응에서 요구되는 요소량. 요거 함정에 빠질 수 있겠네요. 저도 착각을 했는데 요거 600에서 150까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예, 요거를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 요 반응식을 뭐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요소를 갖고 N호를 제거할 때 반응식 요건 알아두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7번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8번이죠. 자, 석회석법에 의한 매연 탈환 장치에서 하루에 10톤의 석고가 회수된다. 처리가스량이 20만 스탠다드 메타삼승 과호, 탈량률이 98%일 때 배출가스 중 SO2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것도 기존에 나왔던 패턴에서 조금 바꾼 거야. 과거에는 석고 생산량 이런 걸 나왔는데 SO2 농도를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CO3 갖고 SO2를 제거한단 말이야. 산소 들어가겠고, 자,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석고가 형성된다고. CaSO4 플러스가 아니고 EH2 플러스 CO2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1몰이니까 22.4 스탠다드 메타 삼승 대 요거는 분자량 계산하면 172kg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SO2는 얼마가 나오냐? 그렇죠? 여기서 지금 계산하는 것은 SO2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SO2의 양. 자, 그러면은 SO2 곱하기 몇 프로? 98%? 0.98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아워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 하루에 몇 톤? 10톤이 생성이 된대요. 10톤. 그래 여기서 SO2의 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SO2는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아워는 정리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0.98 곱하기 172kg 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22.4 스탠다드 메타 삼승 곱하기 10톤. 근데 여기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꿀게요. 킬로그램 퍼 데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킬로그램 지워지면은 스탠다드 메타 삼승 퍼 데이가 되겠죠? 요거 지워지니까. 그래서 요거 나온 거가 얼마냐면 1328.90 스탠다드 메타 삼승 퍼 데이. 이걸 데이로 찾죠. 데이. 자, 근데 이건 양이고 뭐를 계산하라 그랬어? 농도를 계산하라 그랬어. 농도를. 자, 그러면 지금 얼마를 처리하는 거야? 20만 스탠다드 메타 삼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탠다드 메타 삼승 곱하기 메타파 아워 곱하기 농도를 찾는 거야. 농도. 무슨 농도? SO2의
SO2 농도를 찾는 거야. 얘가 ppm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 ppm 없애기 위해서 10의 6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곱하기 데이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하루 몇 시간? 24시간 데이. 그러면 요거는 1328.90 스탠다드 메타 삼승 포 데이. 요 값이나 같이 나오죠? 그렇죠? 응?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SO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SO2 ppm은 얘가 분모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얘가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아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24 아워 퍼 데이 분의 얘죠. 얼마? 1328.90 스탠다드 메타 삼승 포 데이.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 요거 지워지고 아니 이렇게 하나씩 지울까요? 요거 지우고 그렇죠? 요거 지우고 아우 지우고 단위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했으니까 ppm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276.85 ppm.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찾아도 되고 이거 확인한 거고 뭐 요식으로만 직접 요식으로만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는 요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쵸? 요 양이 이 값이니까 그래서 이 값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276.85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또 지우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H2S가 0.3% 포함된 메탄이 있는데 H2S가 0.3% 포함되어 있다네요. 공기비 1.05로 연소했을 때 건조 배기가스 중에 SO2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S2S는 모두 SO2로 변한다. 그래서 지금 SO2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SO2 ppm으로 나타내려면 건조가스죠. 실제 건조가스분의 SO2 곱하기 ppm이니까 10의 6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GD를 계산할게요. GD는 M-0.21 A0 플러스 연소 생성물이죠. 그럼 여기서는 생성물이 뭐가 있어? H2S 그 다음에 CH4 메탄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자 반응식을 지금 두 가지 물질이 되나. 일단 메탄이 주가 되는 거죠. CH4 요거 반응식은 EO2 그 다음에 CO2 플러스 EH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몰 얘는 2몰이고 그랬을 때 지금 메탄 같은 경우는 100%에서 0.3%를 빼면 99.7%죠. 그래서 0.997이 있는 거죠. 요거 때 산소 여기서 산소를 찾으면 그래서 요거는 산소는 1분의 0.997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1.994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기체니까 스탠다드 메타 삼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H2S는 H2S 플러스 1.552 SO2 플러스 H2. 자, 그래서 얘도 1대 1.5는 얘는 0.003이 되겠네. 그쵸? 요거 때 여기에 이론산소량. 그러면 이론산소량은 얘도 1분의 0.003 곱하기 1.5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45 0.0045 0.0045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스탠다드 메타 삼승이 된다. 자, 그러면 요 GD 지금 GD 계산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GD는 M은 얼마? 1.05 마이너스 0.21 그 다음에 A0는 곱하기 A0는 부피니까 0.21로 나누고 여기 산소를 이론 산소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 1.994 플러스 0.0045 그래서 플러스 연소 생성물 연소 생성물은 0 얘랑 얘겠죠? 그럼 합이 뭐 1이겠네.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0.997 플러스 0.003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이 8.994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스탠다드 메타 삼승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8.994 그 다음에 SO2는 H2S가 다 SO2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돼? H2S가 얘가 다 뭘로 된다고? SO2가 된다 그랬으니까 0.003이 되겠네. 그렇죠?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333.56 ppm. 예,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문제 잘 인지하시고 몇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간단하니까 또 할까요? 자, 직경이 50mm인 관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 일기압 20도씨에서 유체의 동점성 계수가 1.5 곱하기 10-5승 메타 자승 퍼 세크 동점성 계수예요. 관내 유속을 구하시오. 레놀드 남바는 3 곱하기 10-4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레놀드 남바는 이거는 지금 동점성 계수니까 VD만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V는 D분의 그쵸? 레놀드 남바 곱하기 동점성 계수. 그래서 얘를 뭘로 계산하라? 메타 퍼 세크로 계산하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레놀드 넘버 얼마? 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단위 없죠. 그 다음에 동점성 계수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메타 자승 세크. 그 다음에 직경은 50mm니까 메타로 얼마? 0.05 메타. 그러면은 메타 하나 지우고 두 개에서 하나 지우면 메타 퍼 세크 됐네요. 네, 그래서 계산한 것이 9메타 퍼 세크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A 작업장에서 유해가스 처리장치의 미가동으로 아황산가스가 처리되지 않고 굴뚝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때 유해 굴뚝 높이는 100m. 그 다음에 배출가스량은 3만 메타3.9 풍속은 6m/s인 대기 중에 SO2가 1000ppm으로 배출되고 있을 때 다음 내용을 구시오. 서튼 확산식을 이용 그 다음에 수직 수평 확산 계수는 0.07 그 다음에 안정도 계수 N값은 0.25다. 자, 첫 번째 굴뚝에서 배출되는 SO2의 Cmax 값 최대 지표 농도 Cmax 값을 계산하시오. 자, 식은 생략을 하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3.14 곱하기 2 값이 있죠? 자연노구 2 값이 2.72죠. 곱하기 여기서 U는 뭡니까? 유속이죠. 그 유속은 지금 얼마로 줬습니까? 풍속 6m/s로 줬죠? 6 곱하기 유해 굴뚝 H2의 자승 얼마예요? 굴뚝이 유해 굴뚝 높이가 100의 자승. 그 다음에 2 곱하기 Q죠. 근데 Q는 지금 메타 삼승포 세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Q 값은 메타 삼승포 세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로 준 거냐면 3만 하나 둘 셋 넷 메타 삼승포 아워니까 1시간은 몇 초? 3600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8.33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세크. 그러면 여기가 뭐 이걸로 와야 되겠죠? 8.33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8.33
곱하기 농도값이 있죠? 얼마? 1000ppm 곱하기 시그마 y 시그마 g 다 0.07분의 0.07 응? 뭐 수직 수평 확산계수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얼마? 0.0325 ppm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착지거리 xmax 시그마 g분의 시그마 g는 0.07 그 다음에 굴뚝높이 유굴뚝높이 100에 이 마이너스 n의 개수는 0.25라고 그랬죠. 0.25분의 2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은 4032.76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사이클론에서 입구 유속과 입구 폭을 각각 2배로 했을 때 절단 입경은 처음에 몇 바가 되는가? 그래서 그 절단 입경식을 보세요. dp50은 루트. 자, 그 식에서 일단은 입구 속도랑 속도 W, 그 다음에 입구 폭, 입구 폭, 입구 유속 V, 그 다음에 입구 폭 W, 요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식을 찾아서 쓰면 dp50은 루트 W가 있고 분모에는 뭐가 있어? V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얘가 2배로 됐다는 얘기지. 이 V가 됐다는 얘기고 이 W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걔도 그냥 1이지. 그래서 처음에 그냥 1배가 증가한다. 뭐 1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한 번 더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지우려고 그랬더니. 안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13번 대기 중 자 대류난류 즉 자유난류와 기계적 난류, 강제난류 중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리차드슨 수다. 이걸로 추정할 수 있다. RI 값으로. 어떤 지표 경계층에서 측정한 대기의 물리량이 다음과 같을 때 리차든 수를 구하고 이 경계층에서의 어떤 난류가 지배적인가를 쓰시오. 그래서 고도를 3m, 2m 주고 각각의 거기에 따른 평균 풍속 그 다음에 온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RI를 계산하라 그랬죠. RI는 자 T분의 G잖아요. 근데 T는 지금 온도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14.5랑 그 다음에 15.6이 있죠. 그러면 이 T는 뭐야? 평균 온도죠? 그러면 평균을 내서 절대 온도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T는 14.9랑 15.6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요거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273을 더해줘서 288.25가 나왔어요. 288.25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중력과 속도는 9.8이겠죠. 곱하기 자 분모랑 분자를 보면 분모는 보겠습니다. 분모를 보게 되면 고도차에 따른 자 그러면 고도차 보겠습니다. 고도차 3m, 2m 고도차는 얼마입니까? 1m. 그 다음에 dg분의 du 풍속의 차이 풍속의 차이 자 그러면은 3m에서 3.9mPs고 2m에서 3.3이니까 빼면 얼마가 됩니까? 차이니까 0.6 됐죠? 요거의 자승 그 다음에 여기 고도차 1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차죠. 그러면 14.9에서 15.6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0.7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7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066 이렇게 나와요. 하나 계산했고 어떤 난류가 지배적이냐? 근데 요 값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RI 마이너스 0.04이므로 얘보다 작죠? 이므로 이럴 때는 뭐야? 대류난류 즉 뭐야? 자유죠? 자유난류가 더 지배적이자. 지배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 조건에서 5분 만에 아방산가스를 분석하기 위한 펌프 유량을 구하시오. 자, 광경 주어졌고, 광경은 직경이죠. 10mm. 길이 주었습니다. 100m. 그 다음에 펌프 및 배출가스의 온도를 줬어요. 근데 뭐 이 온도는 같은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은 Q는 뭘로 나타내래? 리터 퍼 민. 펌프 유량은. 그러면 A 곱하기 V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4분의 3.14 곱하기 그 다음에 D의 자승. D가 광경이 얼마입니까? 10mm니까 메타로 얼마야? 0.01이 되겠네. 요거의 자승. 그럼 메타 자승이 되는 거네요. 그쵸?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V가 되잖아. 자, V는 속도잖아요. 근데 속도가 없어요. 근데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V는 길이를 100m를 시간 몇 분 걸렸다? 5분. 그러면 메타 퍼 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메타 삼승이랑 메타를 곱하면 어떻게 메타 삼승이 되는데 리터로 쳐지라 그랬으니까 리터로 하면 되겠죠? 1000리터는 메타 삼승. 그러면은 볼까요? 얘랑 얘 곱한 거랑 얘 메타 삼승이랑 얘 지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리터 퍼 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얼마가 되냐면은 1.57 리터 퍼 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확산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유효 굴뚝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3가지. 예, 이것도 가끔 나오는 거죠. 그 4가지 나왔으니까 3가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단골이죠. 공기역학적 직경이랑 스토크 직경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각각 설명을 하고 그래서 스토크 직경을 보게 되면 본래의 분지가 동일한 밀도와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의 직경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대상 입자의 밀도를 항상 고려해야 돼. 예? 예, 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공기역학적 직경과의 차이다. 이거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공기역학적 직경은 그냥 단위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로 가정을 한 거야. 근데 스토크 직경은 뭐야? 그때 대상 입자의 밀도를 각각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걸 포커스로 여러분이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해 보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5리터에 수소 2g, 염소 6g을 혼합시킬 때 부분 압력을 계산하시오. 단 온도는 25도씨다. 근데 아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상기체 방정식 또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시오. 이런 문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상기체는 PV는 nR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부분 압력을 계산하시오. 라는 얘기는 뭡니까? P를 계산하라는 얘기든. 그럼 P는 V분의 nRT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N은 우리가 몰수인데 요건 뭐예요? 분자량분의 무게잖아요. 근데 여기 좀 2가지가 있잖아요. 2가지. 그쵸? 일단은 수소는 보게 되면 분자량이 2g/몰이고요. 단위 때문에 뭘까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무게는 2g이고요. 그 다음에 Cl2 같은 경우는 36.5인가? 35.5니까 71g/몰이고 그 다음에 몇 g 있다 그랬어요? 6g. 자, 요거를 2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몰이 나오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분모가 올라가면 몰이고 여기도 분모가 올라가면 몰이고 더하면 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잘 보이지가 않네요. 1.0845 몰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따 쓸까요? 그냥. 자, V는 얼마입니까?
V는 15리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몰수는 1.0845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R은 얘는 기체 상수 얼마야? 0.082죠. 그 다음에 곱하기 T는 25도씨라 그랬으니까 절대 온도로 25도를 더해주면 되겠고, 그렇죠. 근데 얘를 보게 되면은 미리미리 Hg로 했으니까, 근데 요 단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ATM이죠. 그래서 여기서 ATM은 미리미리 1기압은 얼마? 760 미리미리 Hg. 이거 단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단위 붙이면 ATM이 있거든요.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계산한 것이 얼마? 1342.7 미리미리 Hg. 예. 그래서 이것도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 갖고 푸는 걸로 아마 푸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복원하는 거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풀이법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18번 다이옥신 제어 중 자 연소 후 후처리 제어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생물학적 분해법. 그래서 요거는 정답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촉매 분해법, 열 분해법, 그 다음에 자외선 분광법, 광분해법, 오존 분해법 또는 활성탄, 그 다음에 반응탑, 그 다음에 팩필터 조합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자주 나오는 거죠. 예. 몇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뭐 블로우 다운 운전 방식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뭐야 이건? 더스트 박스나 호퍼에서 5에서 10%를 다시 유입시키는 거죠. 그 이번에는 보통 나오게 되면은 정의랑 효과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런데, 이번엔 효과는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지 말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전기집장치에서 자 비저항이 작은 저비저항 또는 높은 고비저항 현상 및 대책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저비저항일 때, 비저항이 작을 때는 자 재비산 현상, 즉 뭐야 점핑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재비산 현상이고, 요거에 대한 대책은 처리가스 속도를 낮추거나, 그 다음에 재비산하는 장소에 배프를 설치한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너무 높다, 즉 10의 11승 5cm보다 높다, 그러면 낮춰야죠. 높을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 역전리 현상이 일어나고, 요거에 대한 대책은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탈진 빈도라든가 탈진 강도를 더 증가시켜서 비저항을 좀 낮출 수 있게끔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비저항일 때랑 고비저항일 때 나타나는 현상, 점핑, 역전리, 그러면 각각에 대한 대책 두 가지,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년도 이외에 기사 실기 문제 했는데, 계산 문제가 한 80%? 70% 이상, 80%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나왔던 패턴에서 신출도 나왔지만 또 이렇게 살짝 바꿔서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니까 혹시 또 여기에 반영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풀이를 보고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70분 정도가 되네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셔서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